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문제풀이 16강 시간으로서 166번부터 176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66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66번입니다. 166.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토지는 해당이 안 되지만 건물은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2번.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의 등기 기록은 표제부와 갑구를 둔다.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의 등기 기록은 권리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표제부만 듭니다. 갑구를 두지 않습니다. X. 3. 구분 건물의 일부만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한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맞습니다. 4번. 건물 대지상에 한 개의 일반 건물밖에 없는 때에는 그 건물의 도면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없습니다. 하나만 한 개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5.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6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67번입니다. 167.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1. 토지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최초 소유자도 가능하고 상속인도 가능합니다. 1번 맞고요. 2.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경우에는 건물은 가능합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하지만 뭐는 불가능하다?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건 X. 3.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역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 토지. 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고 토지. 5.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역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신청할 수 없는 자 고르는 거니까 16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68번입니다. 168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만 알면 쉽습니다. 그게 아닌 걸 찾는 거니까 어떤 경우냐면 소유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를 한 경우에 그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유권 외의 처분 제한 등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에 기한 촉탁이 있는 경우, 그렇죠. 이럴 때는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가 있는 거니까 해당이 됩니다. 2.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신청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역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의 가압류 촉탁이 있는 경우, 지상권의 가압류 촉탁은 해당이 없죠. 소유권 외에 걸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되죠. 소유권의 가압류 촉탁이 있다면 그건 가능합니다만 지상권의 가압류 촉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촉탁이 있는 경우, 그렇죠.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 촉탁이 있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을 합니다. 5.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처분에 의한 촉탁이 있는 경우 역시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관이 직권을 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168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69번입니다. 169번. 집합 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맞고요. 3.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일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갖춘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X. 4.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취지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맞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5. 등기관이 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6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0번입니다. 170. 집합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집합건물의 전유분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구조산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2.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 매장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집합건물의 등기 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소유권에다 하면 되고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에다가 그 대지권 기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맞고요. 4번.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이건 애초에 공용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습니다. 맞고요. 5.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 건물로서 등기해야 한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7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1번입니다. 171. 구분 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은 한 동의 건물 전부에 대한 표제부와 각 구분 건물에 대한 갑구 및 을구로 편성되어 있다.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각 구분 건물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X. 2번.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신청 등기야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이 적용되지 않아 허용된다. 그렇죠.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고요. 3. 대지권이라는 뜻이 등기된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 맞습니다. 4.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분 소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5. 규약상 공용 부분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와 을구는 두지 않고 표제부만을 든다. 그렇죠. 공용 부분이니까 표제부만 있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에서 17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72번입니다. 172.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매매로 인한 등기 신청 시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고 등기부에는 신고 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록해야 한다. 맞습니다. 2. 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다. 맞고요. 3. 등기관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의 기간 경과 일수가 오래되어 증명력이 의심스러운 때에도 최근 발행된 것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그건 아니죠. 요구할 수 있습니다. X. 4번. 매매로 인한 등기 신청 시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매매 유예의 경우에는 그 사용 용도와 등기 목적이 다르더라도 각하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소유권의 일부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해야 한다. 그렇죠.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 표시해야 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72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73번입니다. 173번.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기관이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맞습니다. 2. 등기 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판결 등 매매 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판결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계약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상에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있죠. 한 개인 경우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제출합니다. 물론 당연히 부동산이 또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매매 목록 제출합니다. 그때도. 근데 부동산이 한 개이라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 제출할 필요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X 4번 보겠습니다. 4.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 목록을 경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거래 가액이란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7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 신청서에 판결 송달일을 등기 원인일로 기재해야 한다. 송달일은 판결문을 보낸 날이고 이 판결 송달일이 아니라 이렇게 판결을 선고한 날,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판결 선고일을 등기 원인일로 기재합니다. 틀렸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에 이해한 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 선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죠. 가집행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집행이기 때문에 X. 자, 3번.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판결 정보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송달 증명서는 필요 없고요. 그냥 판결 정보만 첨부하면 됩니다. X. 4번. 공유물 분할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피고나 원고에 상관없이 다 그 공유물 분할 판결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이죠. 이행을 명하는 판결.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자, 이 판결서를 가지고 신청할 때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확정 판결에 의해서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걸 구하니까 174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죠. X. 2.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 변경의 등기로서 기입 등기, 주등기, 전국 등기에 속한다. 맞습니다. 3번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없죠. 할 수 있으려면 분필 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거치지 않고가 아니죠. X. 4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의 공동 신청에 의해야 한다? 아니죠.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X. 5번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 등기를 필요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속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상속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도 가능한 겁니다. 다만 상속 등기 거치지 않으니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X.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을 구하니까 175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일부 이전 등기를 하면 반드시 분필 등기 또는 부분 등기가 전행되어야 한다. 맞고요. 2번 단독 소유권을 그 소유자와 공유로 하는 등기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방식에 의한다. 맞습니다. 3번 이미 등기된 토지에 대한 토지 수용으로 인한 기업자의 소유권 취득은 이전 등기 방식에 의한다. 맞습니다. 수용은 원시 취득을 하더라도 등기 편의상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합니다. 4번 상속 등기 후 상속 재산의 협의 분할을 한 경우 그 등기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방식에 의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식 반시하지 않고 이미 상속 등기가 됐기 때문에 상속 등기하고 나서 다시 분할하는 거라 이런 경우는 경정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틀렸죠? 5.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죠.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구하니까 176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공시법령 문제풀이 16강 시간이었고 166번부터 176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